개인 회생은 어쨌든 특정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못 갚는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개인 파산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에서 다 갈라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어떤 초급 버전입니다. 네. 나는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서는 한번 감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찍은 심화 버전 영상들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요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채무자들을 보셨잖아요.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어떤 이런 채무 초과, 빚을 계속 갚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고율의 이자. 이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급 시기가 당장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균등 원리금 분할 상환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대출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거치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납부 안 하고, 아니면은 뭐 리볼빙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 카드 당장에 그냥 일부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가 있네라고 느끼는데, 막상 이제 원금 상환이 도래하거나 이게 뭐 더 이상 리볼빙을 결제를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때 이제 급격하게 자금 압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도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채무적으로.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니까 추가 대출, 추가 대출 이제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대출을 일단은 받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후에 이제 요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다시 대출을 맞아요. 받고, 그렇게 되면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사실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개인 회생 절차라든가 개인 파산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어디선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어감이 사실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망한 것 같고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 회생은 어떤 절차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쉬워야 돼요. 네. 어려우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회생은 매월 내가 버는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못 갚는 금액은 깎아주는 거가 이제 회생이라고 보면 되고, 네. 파산은 그냥 안 갚고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은 어쨌든 내가 버는 거에서 내 생활비 빼고 그 부분만 특정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못 갚는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개인 파산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에서 빚잔치,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냥 다 갈라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 그렇죠. 어. 오랜만에 의견이 합치네. 그랬네. 통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고 나머지는 못 갚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가 기본 기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거는 채권자들한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불리하죠, 사실은. 네. 그럼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의나 뭐 이런 어떤 공평,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각자가 견해 차이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국가를 위한 겁니다. 나라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방치해버리면 뭐 소위 이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 안 할 거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재원들은 계속 투입은 돼야 되고, 나라는 세금을 못 걷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불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채권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자본주의에서의 하나의 안전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뭐 그걸 계속적인 영원한 패배자로 두는 것도 이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제도적인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요, 뭐 사실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았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맞아. 비단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 자체는 물론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채권의 일부를 분명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들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또 있을 수 있다. 전 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생 파산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집단적 집행 절차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민법,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 먼저 달려 들어가서 압류해서 뺏어오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조금 늦게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채권자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줄게 라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합리적일 수는 있는 거겠죠. 저희 뭐 좀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어렵네요. 철학적으로 좀 네, 맞았네요.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어떤 초급 버전입니다. 개인 회생이랑 어쨌든 개인 파산이 있어요. 요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제도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둘 다 요건이 된다면 가능하죠. 음.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파산이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맞을 때 진행이 가능한 거지. 그렇죠. 뭐 임의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 제도 마음에 드네, 이렇게 그렇죠.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파산은 안 갚는다는데 그럼 나 그냥 파산하지. 네.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봤을 때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회생해야지 왜 파산을 해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죠. 네. 이거 뭔가 이거 하면은 내가 불이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은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든가 뭐 이래서 좀 큰 불이익이 있나요? 오히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대로 여쭙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가도 신용불량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해서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못 갚는 상황이 될 거면 개인회생 파산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채무가 한계에 차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채무 초과 상태가 어떤 신용에 영향을 준 것이지, 그렇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그렇죠.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제도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내가 진행을 했고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네. 면책이 됐고 이랬을 때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좀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되나요? 몇 등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사회 초년생 수준이다. 왜냐면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내 연체 기록이라든지 모든 기록들이 삭제돼 버리거든요. 그럼 연체 기록이 없는데 이거는 사회에 처음 나와서 신용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의 신용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뭐 한 6등급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정도의 네. 신용 등급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회생, 뭐 개인 파산, 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체크 카드를 쓰고 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에 붙은 후불제 뭐 교통카드 기능이라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제 이 절차가 다 끝나서 면책이 됐다라고 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을 한 거니까 그 시점부터는 신용카드도 다시 만드실 수 있고 뭐 대출도 다시 받으실 수 있고 뭐 회생파산 2번 하는 분들 뭐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어딘가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이해가 쉽겠죠. 이해했습니다. 네. 한 번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뭐 개인 회생, 뭐 개인 파산을 내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알려지는 게 싫어. 나는 이거가 그냥 좀 혼자 조용히 진행을 하고 싶어. 가족이나 회사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나요? 회생은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네. 파산 같은 경우도 뭐 가능하긴 한데 파산은 이제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재산 자료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 과정에는 이제
가족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사에 알려질 염려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렇죠. 없고 뭐 회사에서 뭐 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경우는 내 절차 진행을 위해서 좀 필요 서류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다.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의 경우에 회생은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생은 대부분 안 알려지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절차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뭐 장점들이 많아요. 이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 큰 장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빚을 깎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안 갚아도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장점이 큰데 어쨌든 그래도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거를 예로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점이 없다. 계속 예전부터 이거는 그렇죠, 단점이 그렇죠. 없는 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뭐 계속 시중에 떠도는 단점이라고 언급되는 것들. 근데 뭐 신용카드 못 쓴다, 대출 못 받는다. 이거는 회생의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회생을 안 해도 어차피 그렇죠. 못 갚으면 못 하는 거니까 신용등록 떨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절차 진행하려면 뭐 서류가 복잡하다. 근데 이거는 돈을 깎아주는 거니까 뭐 소송해서 이기려고 해도 그거는 준비가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뭐 그 정도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금융업이라든지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발급이라든지 이런 서류 준비가 필수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신용 상태에 따라서 보증보험 발급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 절차에서 수반되는 단점은 없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예외적인 직업에 한해서 조금은 뭐 불편함이나 어떤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회생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산 같은 경우도 신분상에 이제 제약이 생겨버리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거나, 뭐 군인이 될 수 없다거나,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그것도 이제 면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되기의 과정까지의 그런 신분상의 제약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산을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 회생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빚이죠. 채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개인 회생, 뭐 파산 이런 게 있다던데 이런 거 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심도 있게 그러면은 사실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 많이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영상까지 봐가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진 않고 그냥 바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